자, 대장동 사업 당시에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요. 이 검찰은 유동규 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유동규 씨가요.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일종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데 또 밖에 누군가가 그 던져진 휴대폰을 또 들고 갔다고 하죠. 유동규 씨가 만약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걸 알았으면 휴대전화를 그때 던졌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한강에 버리든지 어떻게든 처리를 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유동규 씨는 어제 검찰이 들이닥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 의미는 지금 27일 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가서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네. 왜냐하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사무실, 그다음에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는 있다는 건 알았겠지만 본인까지 올라오면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까지 괜찮다고 순서가 생각했던 아니라고 것 같아요. 생각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은데 어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시간이 8시 17분입니다. 아침에. 네. 그리고 문을 20분 동안 안 열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를 해야 됐던 거죠. 아하.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고 네. 누군가가 그 휴대전화를 주워서 갔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정말 지나가는 행인인지 네. 아니면 유동규 씨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증거라 이걸 인멸하기 위해서 들고 간 건지 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휴대전화를 왜 던졌을까요? 이 안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던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에 총력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변호사님?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이면은 처벌되진 않습니다만 아, 그래요? 만약에 뭐 뇌물이나 지금 네.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뭐 뭉칫돈이 같다 이런 의혹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네. 뇌물죄라면 증거인멸 우려가 단적으로 보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구속사유가 되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16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한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뒷북 압수수색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혹 관련자들이 충분히 증거를 인멸하거나 서로 간의 이 정황을 말 맞추기로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게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혐의도 없이 언론 그렇죠. 보도만 가지고 영장이 떨어져야 되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조국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에 8월 20일 정도부터 언론에서 보도가 쏟아지고 그해 말에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갔거든요. 열흘 네. 정도도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저번에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9월 초에 의혹이 나오고 중순이 되기 전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올해 4월부터 화천대유 자금 흐름 이상하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늑장 부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화천대유 자금 흐름이 이상하면은 그 정 회계사는 그때 분명히 한번 소환 조사 돼가지고는 네. 그 조사를 받았을 법한 사람이거든요. 천화동인의 이 사람이 5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인재 소환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나온 녹취록 가지고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16일이 경과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증거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왜 이렇게 수사를 늑장을 부렸냐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죠. 네. 일단 어제요. 검찰은 화천대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화천대유 직원들은 이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 밤에 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 변호사님, 네. 아까 유동규 씨는 압수수색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화천대유의 직원들은 압수수색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전날 밤 늦게까지 있었고 또 다음 날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출근을 안 하고 모두 아무도 출근을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뉴스 영상에 아예 그 화천대유 건물 사무실 전날 밤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바깥에서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네. 그리고 주차된 차량도 있어 보이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논란이 발생한 지 거의 근 16일, 17일 정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김만배 대표도 어쨌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네. 이제 다음 타겟은 뭐겠어요? 화천대유 사무실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건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그렇죠. 신속하게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연 그 전날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다음날 아무도 출근 안 했다면 다음날 압수수색 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했다라는 건 중요한 증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인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의 속도에 대해서도 많은 네. 분들이 의구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